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여러 가지 좀 이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무려 25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단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요, 오늘 출근하지 않고 이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어제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매입을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해명을 했고 오늘은 뭐 변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어제는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고 오늘은 몰랐다. 네. 그러니까 좀 입장이 좀 달라진 거죠. 네. 이제 사퇴를 하면서 본인에게 이제 빗발쳤던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명을 한 건데, 네. 그 해명이 이 건물 매입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그렇지만 모두 내 탓이다. 네. 그리고 그동안 집 살 기회를 매번 놓쳐와서 아내가 질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이 건물을 매입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그 해명 글을 사퇴하면서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어제는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오늘은 사실은 아내가 알아서 다 한 것이고 하지만 내 탓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 내용 가운데 또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농담 섞인 말이 포함됐다는데 이건 무슨 네. 말입니까? 좀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마지막 좀 마음을 놓으면서 네.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저는 저 설명에도 보면 이제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25억 주고 샀지만 앞으로 뭐 30억, 40억 갈 가능성도 있는데 재건축은 항상 복병이 있어요. 뭔가 이게 잘못돼 버리면 한없이 늘어지고 나중에 본전도 못 찾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 이게 이제 현재 30억, 40억 정도 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팔겠다라고 이제 농담조로 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부인의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부인이 그래도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본인은 설명했잖아요. 자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인이 다 알아서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혼자 안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뭐 가족까지.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남편을 예를 들어서 이 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하나의 원인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자기 책임인데 어차피 모든 게 결정하자면 근데 그걸 결국 부인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자체가 저는 싹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의 이런 논평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퇴하면서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본인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을 끌어들인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 눈에는 그것이 그렇죠. 뭐 명쾌한 해명이라기보다는 왜 사퇴하면서도 저렇게 이 부인에게 책임을 넘길까 네. 썩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 여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부장소장.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입장문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의 맨 마지막이 까칠한 대변인 김의겸 드림입니다. 네. 이제 스스로를 이제 까칠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설전도 하고 또 어떤 뭐 논쟁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청와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논쟁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네. 조금 뭐랄까 이게 대변인으로서 적절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 백악관 기자들과 대변인과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쩌든 막 거의 싸우듯이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취재원과 취재하는 기자의 관계,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문을 내용을 살펴보면 최진봉 교수님 예. 사과를 하는 뜻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벌써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가 지금 완료됐나요? 수리가 안 돼서 예. 어쨌든 김의겸 전 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제 투기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여론적 문제나 아니면 이런 논란이 되면서 결국 청와대 부담이 되고 대통령이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물러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본인이 투기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나 아니면 어떤 청와대 전체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네. 본인은 투기 목적으로 절대로 집을 산 적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 향해서요. 청와대를 향해서 김의겸 대변인 사퇴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강력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선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기자 시절 만평 칼럼으로 부동산 투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 부동산 귀재가 되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올인 투자를 하는 경우 예. 굉장히 드물거든요. 잠깐 요거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예. 게 솔직히 내일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내일 나가주세요 그럼 방 빼야 되는 건데 네. 관사 들어갈 걸 상정해서 덜렁 자기 집을 빼버린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건 국민 정세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당의 뜻을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김 대변인의 거취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려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 그러면서도 또 야당에서는 계속 그냥 사과해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냉랭하다라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의겸 대변인이 진짜 투기를 할 사람은 정말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적지 않다면서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부동산 귀재라고 하셨는데 네. 김 대변인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동산에 매입한 걸 보면 이걸 귀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위험한 투자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현정 의원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언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지도 모르고 또 김의겸 대변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건 됐지만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무슨 재산을 노렸거나 재산으로 덕을 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이후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전셋집을 옮겼다고 하니까 참 다시 말씀드려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물러나긴 되셨지만 그동안의 어떤 삶을 비춰봤을 때 어떤 전형적인 투기의 행각을 보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의 전격 사퇴를 본 성남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투자고 국민들이 하면 투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오늘 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구정홍 차장, 네. 관사 재테크라는 말이 지금 새로 생겨났습니다. 네. 지난해 1월에 임명이 되고 2월에 살던 집 전세를 뺐다. 네.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이 대변인은 언제 자리를 관둘지 모르는데 살던 집을 그냥 빼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오늘 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주선을 해서 네. 오찬도 하고 이제 산책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제 해명하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집도절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변인을 그만두면 이제 관사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살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대통령께서도 걱정할 정도로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사에서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관사에서 살면서 생긴 전세 자금을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썼기 때문에 네. 관사에서 살면서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절약이 돼서 네. 그만큼 더 많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이 재테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사테크다, 아하. 이런 이제 청테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사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관사에 살면 관리비나 뭐 공과금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안 내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과금은 내는데요. 이 관사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네.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값이 안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월세를 따로 내진 네. 않고 이제 관리비 정도 내고 살 수 있도록 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에 살고 있던 대변인이 왜 서울에 있는 관사를 들어가서 살았느냐? 그것도 이상한데 그 관사 들어가면서 이 받은 전세 자금으로 더 큰 부동산을 샀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감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14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이자 비용만 어제 계산을 대충 이 4%만 계산을 해도 500만 원씩 매월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대변인 관두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어떻게 갚냐는 게 우리 취재 기자, 아니 우리 그 제작진 기자가 한 명이 묻더라고.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1, 2억 정도 빚만 져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요. 이 이자 갚기가. 근데 지금 10몇 억을 지금 이자를 빌린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정도 빌려준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또 이거에 대한 이자 돈을 갚아 나간다는 것도 왜냐하면 월급의 거의 반을 그냥 이자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관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청와대 효자동 쪽에 가면 이제 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빌라가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낡은 그 빌라인데 거기에 주로 누가 사냐 하면 경호원들이 삽니다. 네. 이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이제 항상 옆에서 근접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이제 거기서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사실은 어떤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집이 공주였어요. 근데 박수현 대변인도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네. 이 공주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박수현 대변하고 이제 가끔 같이 이제 있으면 네. 밤 한 10시만 되면 안절부절해요. 왜냐하면 차가 끊기니까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집이 서울에 안 사냐고 하니까 자기 공주에 산다는 거예요. 아하. 매일 열차로 가는데 그럼 또 새벽에 또 나옵니다. 방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집이 없으니까 대변인을 하면서 조건이 대통령님 제가 집이 도저히 공주에 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출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좀 거기 써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 대변인이 그대로 이제 이어서 쓴 겁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김의겸 대변인이 샀다는 이 상가 건물을 방문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씩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보다 재개발 이후의 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투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가 핵심이네. 이게 핵심이죠. 저 도로가 얼마나 도로가 이렇게 갈 테니까. 흑석역이 바로 옆에 있고. 아니, 자기의 남는 잉여 자산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몰빵을 해서 했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네. 자기가 투기의 모범 사례네 아주. 자, 보신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 어제 오후에 이 김 대변인이 매입한 이 건물이 있는 동네에 찾아가서 보신 것처럼 현 정부의 기조와 모순된다라면서 비판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건물을 팔았다는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건물을 판 가족들은 건물을 사간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김의겸 대변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마 친척 중에서 부동산 하신 분이 있어서 네. 그분한테 전적으로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원래는 노 부부가 이제 그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이걸 이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속세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팔자 해서 이제 한 25억 조에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본인들 주장은 이게 지금 벌써 한 1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판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판 사람 입장에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뭐 아니 이거 너무 싼 값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확히 시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또 뭐 청와대 대변인이 샀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이 집을 판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 샀으니까 아 이 지역이 좀 빨리 개발될 거 아니냐 또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건물 살 때는 뭐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는 안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사실 양지열 변호사님, 최근에 있었던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장관 후보자들 대다수가 다주택자였어요. 거기 직후에 또 이 얘기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장관들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투기 양상으로 보이거나 그렇죠. 또 아니면 이거는 사취득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원래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만 뭐 사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말 공분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좀 잘 가려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렇게 해도 될 분들 원래 재산이 많은 걸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본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이 많으신 분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까지 막 섞여버리고 그 와중에 여기까지 섞이니까 여론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공무원분들도 일부 다주택자들이 계신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또 세종시에서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또 서울에 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묶음이 돼서 많아 보이니까 그런 효과까지 부정적으로 받게 됐다는 것도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